한국으로 쇄도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사연.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댓글 한 줄이 전쟁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난민촌에서 병약한 딸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우연히 시청한 제주 바다 영상 속 어부의 모습은 이 가족에게 기적과 같은 삶의 전환점을 선사합니다. 전쟁으로 남편, 보금자리,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모두 잃고 희망마저 포기했던 그 순간, 단 하나의 유튜브 댓글이 7,000km 떨어진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국경, 언어, 문화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연결고리. 더 나아가 할아버지의 피 속에 흐르던 6.275 전쟁의 기억과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과연 제주도의 푸른 해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강력한 격려가 됩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아래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십시오. 잿빛 전쟁의 하늘 아래 절망과 에메랄드빛 제주바다의 희망이 조우하는 그 감동적인 서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집도, 남편도, 심지어 삶에 대한 희망마저도요. 우크라이나 리비우의 하늘은 매일같이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 참상 속에서 딸 세아의 손을 굳게 잡고 피난민 보호소로 향하던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엄마, 왜 피부가 계속 가려워요? 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여유조차 사라졌습니다. 딸 세아의 붉게 부어오른 피부를 목격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예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저의 근본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고려인 3세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937년 스탈린 정권 시절 소련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인이 화물 열차에 실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풀잎처럼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나야, 한국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우뚝 일어섰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귓게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두 눈이 빛나셨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제주도는 파도가 몰아쳐도 다시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단다. 할아버지는 제주 해녀들이 거친 바다와 맞서 전복을 채취하고 어부들이 밤바다에서 갈치를 잡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강인하고 근면해. 그래서 척박한 화산섬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한 거지. 난민촌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배급받기 위해 긴 대기 줄에 서야 했고 식량은 늘 부족했습니다. 의약품은 더욱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아의 아토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우리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 아래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전에는 저도 평범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아의 장례를 위해 저축하고 여행도 계획했었죠. 그러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징집되어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집은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중고 노트북과 몇 벌의 옷,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으셨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네요. 제 작은 한숨소리에 세아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이의 순진한 눈동자를 보며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도 곧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진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아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한국처럼 우리 가족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딸아이의 손등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희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폐허에서 재건했듯이 우리 가족도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난민촌에서의 일과는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배급줄에 서고 공동 세탁장에서 빨래를 하고 새아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중고 노트북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해 바깥 세상 소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새아야,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까? 저희는 종종 유튜브를 통해 다른 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감상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영상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제주도 어부의 하루라는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바다 위에서 갈치를 잡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은빛 갈치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전복을 채취하는 모습이 매우 생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저 바다 정말 아름답다. 새아가 화면 앞으로 다가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는 어디예요? 응, 제주도야. 할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셨던 그 섬이지. 새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강태호라고 해야 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밝은 미소, 그리고 친근한 말투로 제주도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갈치를 손질하는 모습, 해질녘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하는 장면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던 제주도가 마치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정말 아름답네요. 언젠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댓글을 남긴 후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제주도의 오름, 폭포, 해변,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두운 난민총화는 완전히 대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하게 답글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제주도에 오시면 제가 갈치구이를 대접하겠습니다. 혹시 고려인이신가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이름이 예나로 되어 있어서였을까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날 밤 강태호와 저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부로 3년 전부터 유튜브로 제주 바다와 어촌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고려인 할머니가 제 영상을 보고 연락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지금은 제주도에 사십니다. 강태호의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살고 계신 고려인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강태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느낌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일, 난민촌에서의 힘든 생활, 그리고 새아의 아토피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까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어색했지만 강태호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예나씨, 제주도는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해요. 아토피 환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태호의 말에 문득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새아도 제주도에 가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날 방법이 없었고 한국으로 갈 여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중에는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강태호의 영상을 시청하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제주도의 삶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바다 영상 볼까요? 새아는 제주도 영상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해녀들이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모습에 푹 빠져 있었죠. 저도 나중에 커서 해녀가 될래요. 새아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에게 새벽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예나씨, 혹시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려인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할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강태호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려인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호의 친절한 도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과 노트북 화면 속 푸른 제주 바다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곳이 정말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그날도 결국 폭격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세아야, 일어나, 빨리. 딸아이를 깨워 방공호로 뛰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격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난민촌 바로 옆 건물이 직격탄을 맞았고 굉음과 함께 땅이 지진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세아는 온몸을 떨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방공호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사이렌이 멈추자 저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난민촌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여 응급처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약품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다음 보급은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대요. 봉사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아의 아토피약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세아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붉게 부어올라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긁어댔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는 아이를 보며 저는 무력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아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어떻게든 약을 구할게. 하지만 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약품은 중상자들에게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강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눈물로 흐려진 화면을 보며 타이핑했습니다. 세아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문을 닫았어요. 이대로라면 아이가 위험해요.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머물러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점점 격화되고 세아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할 테니까요. 강태호의 답장은 매우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예나 씨, 당장 고려인 재정착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세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긴급 케이스로 처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제주도청 담당자의 연락처와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제주도청에 가서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강태호의 적극적인 도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다니 마치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세아를 데리고 난민촌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고려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의 한국 국적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관리자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서류는 전쟁 중에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서류가 폭격으로 소실되었어요. 지금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사진은 있나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사진이 아직 제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방을 뒤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 이창수입니다. 1947년에 강제 이주되신 분이에요. 관리자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 사진으로 임시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시 증명서를 받아들고 저는 곧바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스캔한 서류들을 강태호에게 보냈고 그는 직접 제주도청을 찾아가 신청을 도왔습니다. 예나 씨, 담당자가 긴급 케이스로 처리해 주시겠대요. 일주일 내로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난민촌의 상황도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식량과 물 공급이 줄어들었고 추가 폭격 위험 때문에 밤마다 방공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예나님, 귀하의 고려인 재정착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3일 내로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하시면 한국 영사관에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려 메일을 2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세아야, 우리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아픈 상태로 누워있던 세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바다가 있는 그곳? 할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셨던 제주도로 갈 거야. 이제 폴란드 국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요? 교통편은 끊겼고 도로는 위험했습니다. 강태호에게 상황을 알리자 그는 한국 영사관과 연락해 특별 수송 차량을 보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음날 국제 적십자사 차량이 저희를 태우러 왔습니다. 예나 씨와 세아 양 맞으신가요? 폴란드 국경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떠나기 전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당신이 그리던 그 땅으로 가요. 당신이 말씀하시던 제주도로요. 그리고 강태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제주도에서 만나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한 달 전만 해도 폭격 소리에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다니요. 공항 입구에서 강태호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예나 씨, 세아야,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태호는 한 손에는 갈치구이를, 다른 손에는 한라봉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 왠지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태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태호는 손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전하니까요. 세아는 공항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기 바다예요. 유튜브에서 본 그 바다. 아이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습니다. 비록 아토피로 얼굴과 팔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강태호는 저희를 자신의 차에 태워 제주 서쪽 지역의 한 어촌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푸른 바다가, 다른 쪽에는 초록빛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전쟁의 공포로 지친 눈에 이 아름다운 색채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내게 될 곳은 어디인가요? 궁금함에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집 옆에 작은 별채가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 작은 어촌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파도가 치는 바다, 정박된 어선들, 그리고 돌담으로 둘러싸인 소박한 집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고려인 동포가 왔다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구먼. 아이고, 이 귀여운 아이는 뭘 그리 앓고 있나? 한 할머니가 새하에 붉게 부어오른 팔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토피구나. 우리 마을 한의원에 가보자. 박 원장이 잘 고쳐줄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태호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파란 지붕에 아담한 집과 그 옆에 작은 별채는 소박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당신들의 집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별채의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 안에는 한국 전통 방식의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부엌과 욕실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창가로 달려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기 해녀 아주머니들이 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갈치조림, 전복죽, 멸치국수 등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먹어봐, 제주 바다의 맛이야. 한 할머니가 세아에게 전복죽을 권했습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밝은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강태호는 갈치를 손질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에 제가 직접 잡은 싱싱한 갈치예요. 제주 갈치는 살이 통통하고 맛이 특별하답니다. 식사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고려인 재정착 프로그램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어 수업, 문화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장님은 상세한 일정표를 건네주셨습니다. 세아는 마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미 등록해 두었어요. 특별 한국어 과정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강태호는 저희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특별해요. 별이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감탄하며 별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폭격 소리 대신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었고 불안 대신 안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당신의 고향에 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 아침은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다 내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이미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해녀 할머니들이 바다로 들어가요. 아침 식사 후 강태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을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세아를 한의원에 데려가 볼까요? 강태호의 안내로 마을을 돌아보니 작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우체국, 학교, 그리고 포구와 어시장까지. 여기 해녀들이 잡아온 전복이에요. 정말 신선하죠? 어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눈이 즐거웠습니다. 해녀들은 물질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잡은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강인함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나 씨, 요리사 경험이 있으시니 해산물 요리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강태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가끔 해산물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선한 재료는 처음이네요. 한 해녀가 다가와 전복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첫날 선물이야. 잘 요리해서 먹어봐.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자 해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웃이잖아.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마을 한의원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인 가족이에요. 한의원 내부는 한약 냄새로 가득했고 나무로 된 진료대와 약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세아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심한 아토피이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와 한약 치료로 분명 좋아질 겁니다. 원장님은 세아의 맥을 짚고 혀를 살펴보더니 처방전을 작성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한약을 먹고 이 연고를 바르세요. 그리고 매일 깨끗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한약을 받아 들고 나오는 길에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저와 함께 갈치잡이를 나가볼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세아도 괜찮겠죠? 세아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와, 저도 갈치 잡고 싶어요. 오후, 저희는 강태호의 작은 어선에 올랐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제주도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한쪽에는 한라산이, 다른 쪽에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뭐예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그건 해녀들의 태왁이라는 거야.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지. 저 위에 가슴을 얹고 쉬기도 하고 채취한 해산물을 담기도 해. 강태호의 설명에 세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해녀가 되고 싶어요. 강태호는 갈치 낚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갈치는 주로 밤에 잡아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낮에도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미끼를 달고 천천히 감아 올리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낚시였지만 강태호의 지도 덕분에 금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어졌습니다. 예나 씨, 힘을 주세요. 갈치가 걸렸어요. 강태호의 도움으로 천천히 감아 올리자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엄마가 잡았어요. 세아가 기뻐 소리쳤습니다. 축하해요, 예나 씨. 첫 갈치를 잡으셨네요. 강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이 갈치로 요리해 드릴게요. 해가 질 무렵 저희는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선을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수확이 어때? 한 어부가 물었습니다. 강태호가 자랑스럽게 저희가 잡은 갈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예나 씨가 처음으로 잡은 갈치예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첫날부터 대단한데 오늘 저녁 잘 먹겠구먼. 집에 돌아와 저는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강태호가 준 레시피를 보며 갈치 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 양파, 고추, 그리고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을 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호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와, 이 갈치조림 정말 맛있네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마을 이장님이 감탄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식간을 약간 섞어봤어요. 식사 후 강태호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예나 씨, 혹시 우리 마을 식당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당신 요리 실력이라면 금방 인기 있는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리사로 다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다음날, 세아는 제주도 초등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학교에서는 특별 한국어 교사가 세아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아의 아토피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입니다. 붉게 부어있던 피부가 점차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덜 가려워요. 세아의 밝은 표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의원을 다시 찾아 박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와 바닷물, 그리고 한약의 효과가 좋았나 봅니다.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마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세아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이,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일하며 우크라이나식 갈치조림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세아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세아의 아토피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가려워요. 세아는 밤새 울며 긁어댔습니다. 한의원에서 받은 약을 발랐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다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박 원장님, 세아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박 원장님은 세아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운 음식을 먹었거나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학교에서 소풍을 다녀왔어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군요. 지금 제주도는 봄이라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알레르기 검사 결과 세아는 특정 꽃가루에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강한 한약과 특별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은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처방이에요. 그리고 매일 바닷가에 데려가서 해수욕을 시키세요. 제주 바닷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회복에 좋답니다. 원장님의 조언대로 매일 세아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이 상처에 닿아 아파했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아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져 학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세아를 이곳까지 데려온 게 실수였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태호가 찾아왔습니다. 예나 씨, 제주도 남쪽에 있는 전통 한의원을 아세요? 200년 전통의 한의원인데 아토피 치료로 유명하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로 세아를 데리고 남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의원은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에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 원장님이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려인 가족이군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노 원장님은 세아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특히 눈과 혀, 그리고 손목의 맥을 오래 짚어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체질이 특별해대요. 일반적인 아토피와는 달리 열이 많고 습이 차 있어서 일반 치료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원장님은 약장에서 여러 약재를 꺼내셨습니다. 황금, 감초, 백출, 지황, 이렇게 열을 내리고 습을 제거하는 약재로 특별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강태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제주 동굴 온천에도 데려가 보세요. 온천수의 미네랄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간 새로운 한약을 먹이고 매일 동굴 온천에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세아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점차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2주가 지나자 세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토피 흔적이 거의 사라졌고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돌아왔어요. 세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노 원장님을 다시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세아가 새 삶을 찾았어요. 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이 낫게 한 거예요. 이 섬의 깨끗한 공기, 바람, 물, 이런 것들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세아의 회복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이 직접 잡은 전복으로 죽을 끓이고 어부들은 싱싱한 갈치를 구워왔습니다. 우리 마을의 새 식구가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이장님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잔치 중에 세아가 한 해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해녀가 되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세아가 제주의 첫 고려인 해녀가 되는 거구먼. 그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고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예나 씨, 이제 정말 제주 사람이 다 됐네요. 세아의 회복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년간 고생했던 아토피가 제주도에서 2달 만에 좋아지다니 한의학의 효과와 제주도의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려움이 안 생겨요. 세아는 맑은 눈동자로 기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으셨어요.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나 봐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세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세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가 그린 그림을 학교 전시회에 내자고 하셨어요. 세아가 그린 그림은 제주 바다와 해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선생님이 왜 전시회에 내자고 하셨는지 알겠어. 학교 전시회 날, 많은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아의 그림 앞에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그림은 내 새로운 고향 제주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세아가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림 앞에서 세아는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예요. 저를 건강하게 해준 바다,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에요.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고 저는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 새로운 고향이라고 생각하니? 세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아픔을 이겨낸 곳이에요. 제 고향이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우리는 마침내 평화와 치유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이 준 선물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 식당에서 정식 요리사가 되었고 세아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아의 아토피는 완전히 나아서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나 씨, 요즘 손님들이 요리를 맛보러 일부러 찾아온다고 해요. 식당 주인 김 여사가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발한 우크라이나식 갈치조림과 고려인 전복 파스타는 제주도의 새로운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이 메뉴를 찾아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강태호는 여전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리하는 모습도 종종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예나의 특별 요리를 소개합니다. 강태호의 채널 구독자는 날로 늘어갔고 저희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예나 씨, 우리 함께 식당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요리 실력과 제 어업 경험을 합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당을 갖는다는 건 우크라이나에서도 제 꿈이었으니까요. 정말요? 그런데 비용이 걱정스러운데요. 제 마음을 읽은 듯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고려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가슴에 피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강태호와 함께 제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려인 재정착 지원의 일환으로 창업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낮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부담이 적어요.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사업 계획서도 작성했습니다. 바다의 선물, 예나와 태호의 해산물 요리점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의 신선한 해산물과 우크라이나 요리법을 접목한 독특한 메뉴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세아는 이 소식에 가장 기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제주도 사람이 되는 거네요. 아이의 눈에는 반짝이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제주도 사람이야. 한편 세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아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문화를 모두 소개하는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셨고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발표하는 세아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식당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고 내부 인테리어도 시작했어요. 강태호는 매일 바다에 나가 신선한 해산물을 잡아왔고 저는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 2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어. 목수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나무 테이블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식당이 생겨서 정말 기대돼. 이장님도 홍보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업 준비 중에 뜻밖의 소식이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습니다. 제 친구 올가가 이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얘나 네가 제주도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올가는 저와 마찬가지로 고려인 가족이었고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고려인 재정착 프로그램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도 꼭 와. 여기는 정말 평화롭고 안전해. 새아의 아토피도 다 나았어. 이 소식을 강태호에게 전하자 그가 기뻐했습니다. 더 많은 고려인들이 제주도에 오면 좋겠네요. 우리 마을에 활기가 더해질 거예요. 강태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이 훈훈해졌습니다. 식당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예나씨, TV 방송국에서 오셨대요. 강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태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이야기를 접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이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예나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PD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모습, 세아가 학교에 다니는 모습, 강태호와 함께 바다에 나가는 모습까지 일상을 담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리고 제주도에서 찾은 새 희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저와 세아가 새 삶을 찾은 곳이죠. 특히 제주도는 저희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가 다가와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식당 개업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축하 화분과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세아는 교복을 입고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나와 태호의 해산물 식당입니다.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고려인 해산물 보르시와 제주 전복 갈치탕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리를 마치면서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예나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식당이 대박 날 것 같아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모두 강태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바닷가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강태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나씨, 처음 당신 댓글을 봤을 때부터 인연이라고 느꼈어요. 강태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별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걷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꿈꾸던 땅에서 저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고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드디어 집을 찾았어요. 제주도에서의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바다의 선물 식당은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세아는 이제 한국어가 완벽해졌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강태호가 저를 한라산 중턱에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나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강태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축제처럼 준비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은 전통 홀레복을 빌려주셨고 어부들은 신선한 해산물로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아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제주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결혼식은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전통 홀리의 풍습을 알려주셨고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한라산처럼 굳건하게 서로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장님의 축사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강태호의 집을 넓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해도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강태호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강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요? 예나,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세아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와, 제가 언니나 오빠가 생기는 거예요. 임신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녀 할머니들은 매일 영양식을 가져다 주시며 태교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다처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걱정 마. 그분들의 따뜻한 말씀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친구 올가가 고려인 재정착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예나, 우리도 다음 달에 제주도로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올가의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고려인 가족들도 한국행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태호 씨, 더 많은 고려인들이 제주도로 오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듣고 강태호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 작은 고려인 공동체가 생기겠네요. 모두 환영해야겠어요. 올가의 가족이 도착하기 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 오는 고려인 가족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장님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빈집을 수리하고 한국어 교실을 열고 일자리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어요. 강태호가 말했고 다른 상점 주인들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는 아기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라소라는 어떨까요? 제주바다의 소라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요. 강태호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라,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세아는 매일 제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라야, 빨리 나와서 언니랑 놀자. 내가 제주도의 모든 예쁜 곳을 데려갈게.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아는 이제 완전히 제주도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가의 가족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올가,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친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올가의 가족은 마을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았고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올가의 아들은 세아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남편은 어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나, 내 말이 맞았어.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야. 올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강태호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곧 아빠가 됩니다. 강태호의 발표에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축하해요, 태호 씨. 드디어 가족이 생기시는군요. 예나 씨 좀 나와주세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부끄러웠지만 시청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의 이야기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강태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해녀 할머니들은 전통 출산 준비법을 알려주시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산모는 편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해. 바다를 보며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렴. 그분들의 지혜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호와 함께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예나, 1년 전 당신이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당신은 너무 지쳐 보였어요. 강태호의 말에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죠.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강태호는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라는 진정한 제주아이가 될 거예요. 한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고려인의 피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려인의 후손이 다시 한국 땅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니.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튜브에 강태호가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다 너머 온 메시지, 우리 가족의 1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쟁의 고통에서 새 삶을 찾아 제주도로 온 저희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감동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겨울이 시작될 무렵 소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강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세아는 동생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라야, 안녕? 나는 내 언니 세아야. 우리 함께 잘할 거야.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소라의 100일 잔치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대는 여러 고려인 가족들이 정착해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소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소라야, 넌 제주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렴. 마을 어르신의 축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 모여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고려인 가족들이 여기 올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거고요. 강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한 나라라고요. 아재, 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눈을 감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바다 너머에서 온 저희 가족은 이제 제주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왔지만 이곳에서 치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고맙습니다, 한국.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목격한 광경은 폴란드 승무원의 10년 경력을 뒤흔들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놓고 갔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30개국을 누비며 세계 최고의 승무원으로 불리던 그녀, 이레나 노바크는 그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신용카드, 여권, 그리고 수천 달러의 현금을 두고 간 사람들. 그런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니. 아시아를 그저 시끄럽고 혼잡한 곳이라 단정했던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SNS 고백은 유럽 전역에서 19만 좋아요를 받았고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릅니까?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 폴란드 여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함께 경청해 보시죠. 저는 폴란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레나 노바크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폴란드의 아이론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감정 표현이 적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 모습이 마치 강철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이제는 그런 별명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특별히 마음에 남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나라는 그저 하룻밤 머물다 떠나는 경유지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중국 비행편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날 중국 승객 한 무리가 제가 좌석 배정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보안 요원까지 출동하는 큰 소동이 발생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승객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한국행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은 처음이시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남자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비행 스케줄표를 봤어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준영은 폴란드어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란 표정의 제 모습을 보고 박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 3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왔다가 이쪽 생활이 좋아서 계속 남게 됐습니다. 저는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제 계획에는 없었으니까요.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고 박준영은 가끔 제게 다가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제가 말을 걸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거리를 두곤 했었는데 박준영은 달랐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가이드해 드릴 수 있어요. 박준영의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차가운 방어벽이 한국인 승무원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 살짝 녹기 시작하는 순간 낯선 두려움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항 중 하나예요.
로봇 안내원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처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박준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제 질문에 박준영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번 한국행이 평소와는 다른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런 기대를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나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배치된 로봇 안내원들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가 승객들의 짐을 실어 나르고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만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출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여권을 확인하고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유인 창구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 이런 첨단 기술이 낯설어 사람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레나 노바크 씨, 한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직원이 제 이름을 알고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너무 놀라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비행기 승객 정보에 폴란드 승무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다양한 언어로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맞춤형 서비스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박준영이 다가왔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인천공항 괜찮죠?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첨단화된 공항은 처음 봤어요. 제 솔직한 감상에 박준영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시나요? 혹시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한국의 첫인상에 호기심이 생긴 저였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박준영 씨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오늘과 내일은 제 휴무일이에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는 게 어떤지 듣고 싶기도 하고요. 박준영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우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어요. 그리고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정을 계획해봐요. 박준영의 안내를 따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제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한국의 첫인상 앞에서 조각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고층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녹지 공간까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송도 국제도시예요. 바다를 메워서 만든 첨단 스마트 시티죠. 박준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한국은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가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레나 노바크 고객님.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예약 정보에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네요. 바르샤바는 날씨가 어떤가요? 직원이 폴란드 수도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지금쯤이면 꽤 쌀쌀할 거예요. 한국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서울은 지금 봄이라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박준영에게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대단한데요. 모두 이렇게 교육받나요? 네, 한국의 서비스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을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신경 쓰죠. 방에 짐을 풀고 박준영과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가방이랑 노트북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고 가도 괜찮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박준영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정말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테이블에도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리에 돌아온 제게 박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국은 공공장소에서도 물건 도난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경찰이 많아서? 경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믿는 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세상의 법칙이 한국의 작은 카페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박준영의 말에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과 깨끗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레나 씨, 내일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경복궁 같은 고궁도 있고 남산타워나 강남 같은 현대적인 명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이 궁금해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제 대답에 박준영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종로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와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한국의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커피숍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는 나라. 한국은 이제 막 저에게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푹신한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다음 날 아침 박준영과 약속한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박준영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샘가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활기찬 거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종로 포장마차 거리예요. 한국의 진짜 맛과 분위기를 느끼려면 여기만 한 곳이 없죠. 골목으로 들어서자 작은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이 조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뭐예요? 이건 순대라고 돼지 창제 당면과 야채를 넣어 만든 음식이에요. 저건 닭발, 저쪽엔 곱창, 다 맛있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 외관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준영의 자신 있는 추천과 포장마차 주인의 환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순대의 독특한 식감과 깊은 맛에 놀라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닭발은 처음에 도전하기 망설여졌지만 매콤한 양념의 풍미가 입안에 퍼지자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이레나 씨, 한국 음식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놀랍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소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박준영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온 손님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해요. 정칭이라는 문화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폴란드에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나요? 박준영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LG 배터리 공장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어요.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아, 정말요?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그 공장 덕분에 일자리도 많이 생겼다던데. 네, 맞아요. 우리 사촌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관리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준영이 단순한 동료 승무원이 아닌 같은 공통점을 가진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닌 생생한 문화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사동으로 가볼까요? 거기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 박준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많은 외침 속에서도 자기 문화를 지켜왔죠.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현대화될 수 있었나요? 그건 한국인 특유의 뚝심 때문이 아닐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박준영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그런 국민성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제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닌 깊은 역사와 고유한 문화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도 생각보다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현대적인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골목 양쪽으로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곳이에요. 박준영이 저를 한 공예품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색깔의 한지로 만든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지라고 해서 한국 전통 종이에요. 수천 년을 변색 없이 보존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죠. 가게 주인이 웃으며 다가와 작은 한지, 공예품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첫 방문 기념으로 드려요. 다시 한국에 오실 거예요. 영어로 천천히 말하는 주인의 친절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인사동을 지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골목길에 들어서자 현대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와지붕과 나무로 만든 대문, 돌담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집들은 언제 지어진 건가요?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100년이 넘은 집들도 많죠. 와,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고층 빌딩 옆에 고궁이 있고 현대식 건물 사이에 한옥이 있는 거죠. 북촌 골목을 걸으며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첨단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한 나라라는 것을. 한옥체험관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도시 속에서도 이런 고요한 공간이 있다니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서도 이런 여유를 찾아요. 그게 우리 문화의 균형이 아닐까 싶어요.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박준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릴 곳으로 갈까요? 박준영이 안내한 곳은 명륜진사갈비라는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무한 리필 고기는 꼭 먹어봐야 해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불판을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고기와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요? 네, 한국의 무한 리필 고깃집은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손님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챙겨주죠. 직원은 고기가 익으면 가위로 잘라주고 쌈을 싸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주와 함께 즐기는 한국식 바비큐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식사예요. 박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 같이 먹는 걸 좋아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친절한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박준영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진짜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특별한 경험을 준비해 드릴게요. 박준영의 말에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와 박준영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몸이 피곤했지만 동시에 배도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겠죠. 제 질문에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여기는 밤늦게도 배달이 가능해요. 심지어 새벽 2시에도 뜨거운 음식이 배달되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박준영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뜨고 대부분은 영업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엽기 떡볶이라고 아주 매운 떡볶이예요. 얼마나 매운데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박준영이 주문을 완료하고 약 20분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준영이 문을 열자 배달원이 뜨겁게 김이 오르는 떡볶이 포장을 건넸습니다.
이 시간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배달원이 떠나고 포장을 열자 빨간 국물의 떡과 어묵, 채소가 어우러진 떡볶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우악! 너무 매워요. 박준영은 웃으며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쿨피스라고 매운 음식 먹을 때 마시면 좋아요. 쿨피스를 마시자 매운맛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날씨가 더울 때 땀을 내기 위해서도 먹죠. 엽기 떡볶이 도전은 힘들었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매워서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선 편의점도 24시간이에요. 지금 가면 뭐든 살 수 있어요. 호기심에 저는 박준영과 함께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밝은 조명 아래 다양한 음식과 생필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석라면, 김밥, 삼각김밥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예요. 정말 편리하네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해서 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간단한 음료를 사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엽기 떡볶이의 매운맛에 고생했지만 박준영이 준 쿨피스 덕분에 겨우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 이상하게 편리한 나라네.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박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 자고 떠날 경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서울.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어디서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곳. 이런 편리함이 도시의 안전함과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강남과 한강공원은 어떨까요? 좋아요, 기대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24시간 깨어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박준영과 함께 강남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경제의 중심지예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 근처에 있죠. 박준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강남을 구경한 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은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한강변에서 점심을 먹은 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좀 사고 싶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인삼 제품, 그리고 전통 열쇠고리까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여권이 없어요. 저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여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권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는데. 박준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레나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권을 본 게 언제였는지. 아침에 호텔방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택시에 흘렸을까요? 박준영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내 데스크로 가봐요. 혹시 누군가 주워서 맡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비행기는 2시간 후에 출발하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노바크 씨. 다행히 누군가 여권을 주워서 분실물 센터에 맡기셨네요. 정말요?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한국인 한 분이 공항 카페에서 주우셨다고 해요. 돌아올 줄 아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믿는 나라에서 환대를 받는 건 분실물 센터에서 여권을 찾아 돌아오는 길.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정, 칭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마음이죠.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문화가 있어요. 출국 심사대 앞에서
박준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준영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한국 오게 되면 그땐 서울 말고 부산도 같이 가요. 약속할게요. 꼭 다시 올 거예요.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경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환점이 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3일 동안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곳,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 질서가 없는 곳.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스템, 노트북을 두고도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카페, 밤늦게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준 낯선 사람의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박준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는 정기라는 게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마음이죠. 정. 그 단어 하나로 한국 문화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그 기술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나라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한국 전통 열쇠고리를 손에 꺼내 보았습니다. 옛날 한옥의 문고리 모양을 본떠 만든 이 작은 기념품에서도 한국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엽기 떡볶이의 매운맛,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 박준영이 건네준 쿨피스의 시원함,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앞선 게 있었어. 바로 사람.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이 말에 옆자리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일 만에 10년간의 편견이 무너진 이 특별한 경험을. 제 휴대전화에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박준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안전하게 가고 계신가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과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공부해 보려고요. 어쩌면 다음 휴가 때는 더 긴 시간을 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도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곳은 제 마음속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것을. 저 멀리 별처럼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 한국.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감동적인 두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 이야기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